기자쇼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 댓글이나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얘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심도도 예전 같지는 않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대중도 적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저희 올드스타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모토가 있습니다. 저희는 분석, 그러니까 양쪽 얘기가 다 나오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평하게 균형 있게 다뤄주는 거, 여기에 저희의 시각이 들어가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후속 보도입니다. 후속 보도. 조회수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본다고 저희가 이슈 될 때만 쫓아가는 그런 보도 행태는 사실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도 저희 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낼 수는 없죠. 최근에 뉴진스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의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은 양측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양측은 뉴진스와 민희진 전 대표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나름의 조언, 고언을 한번 할까 합니다. 어차피 이미 아시겠지만 이거 정치적 사안과 좀 비슷해졌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 객관적인 얘기, 중립적인 얘기를 해도요,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성향을 바꾸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 범대중. 이 사안에 있어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를 위한 조언을 한번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조언에 대해서 분명한 어떠한 행동과 그들이 답변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말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등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민희진 전 대표입니다. 지난 6일 한 토크 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서 사실상 탈어도어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해도 진실을 믿지 않는다. 소송이 끝났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시간은 내 맘대로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와의 갈등을 종교전쟁에 비유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말이 진짜이고 사실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아울러 죽도록 괴롭지만 이 싸움을 왜 시작했는지 그 본질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신 있게 사는 게 쉽지 않다. 공격을 많이 받는다. 없는 말을 지어내 공격받지만 매번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 억울함을 지고 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풀고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안드릴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12월 2일 디스패치의 보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진스 탈출을 빌드업했다. 민희진 거짓말의 실체. 자, 이에 대해서 이미 허위사실이라면서 민 전 대표 측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들이,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면은 댓글에도 많이 달리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째 내용을 보면 민 전 대표는 다보링크를 직접 만났다. 지난 9월 30일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A씨를 만났다. 이 둘의 연결고리는 뉴진스 멤버의 가족이다.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A 회장은 디스패치에 민희진이 당시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는 민희진과 B씨는 이미 하이브 탈출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B씨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즉 뉴진스 멤버의 가족이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민희진에게 5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냐고요. 두 사람이 투자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투자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은 겁니다. 저는 두 가지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3시간 동안 꽤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A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디스패치에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민 전 대표 투자 얘기한 적 없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나갈 얘기 그런 거 해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A 회장의 주장대로라면은 이 사안의 본질 중에 하나인 템퍼링 의혹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지난 피프티 사태 때도 사태의 본질은 템퍼링이었죠. 이게 사실 굉장히 이 업계 내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는 건 민 전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 전 대표가 여기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리고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한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A 회장의 발언은 민희진 전 대표의 템퍼링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중은 저 정도로 말을 했다고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민 전 대표는 그래서 디스패치를 고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민 전 대표는 앞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토크쇼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 공격받지만 매번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 억울함을 지고 산다.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억울해도 그냥 있으면 이게 사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A 회장이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고 법적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이를 그리고 대대적으로 알려라. A 회장이 디스패치에 이러이런 주장을 했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A 회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제가 또 하나 조언 드리자면 A 회장이 말한 주장,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억울해요로 해서 무조건 걸 수 있는 게 무고죄가 아니에요. 상대가 허위 사실로 나를 고소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허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맞고소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무고죄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민 전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로 A 회장을 고소했을 때 A 회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가 그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은 민 전 대표를 역고소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민 전 대표는 이 사안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템퍼링 관련돼서 그리고 그동안 그가 주장했던 많은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정당성과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A 회장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받고 A 회장의 주장이 허위고 그렇기 때문에 A 씨의 허위 주장을 본인에게 민희진 전 대표에게 확인 없이 보도한 디스패치는 문제다. 이렇게 돼야지 모든 논리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뉴진스입니다. 어도어가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다. 이 소식이 나온 직후에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도자료에는 뉴진스 멤버 5인으로 표기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를 보낸 홍보사 측의 문구였고요. 그들의 입장문 안에서는 뉴진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최근 뉴진스가 한 그룹의 콘서트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도 뉴진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이 내가 어도어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뉴진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그들이 상표권 관련해가지고선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분명 권리가 없는데 상표권에 대한 꼭 가져오겠다, 갖고 싶다는 욕심을 부린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보도도 적지 않았습니다. 즉 어도어와의 확실한 갈라서기를 다시 한번 선언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입장문 안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걸 보겠습니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촉구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저는 좀 뒷골이 땡겼어요. 정말 이 5명에게는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와 지분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원금만 뽑자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내 이 돈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적게나마 이자 수익이 나오는데 굳이 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합니까? 원금을 뽑자는 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 동안 투자로 인한 지분, 내가 확보한 지분만큼 영구히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구히는 계약 기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초과 이익을 돌려주었다. 너희가 투자한 만큼 그거에 넘는 돈을 벌게 해줬으니까 문제가 없다? 나가도 된다? 도대체 이게 어떤 나라의 법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런 개념들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돈 많이 벌게 해줬잖아. 뉴진스 말고 어도어에 뭐가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5명한테 뭐 남어? 그렇게 계속 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계약서대로 정산이란 걸 받는 겁니다. 그걸 얼마씩 받았다? 지난해 중 인당 52억씩 받았다고요. 그리고 7년의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계약 기간 안에서는 영구이라고요.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가서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은 계약서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다음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조금 반갑기도 했어요. 제가 기자회견 중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2주의 노티스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은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까? 이런 조항이 원래 계약서에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조항이 분명이란 표현까지 써서 기재돼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조항이 기재가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이 앞서 얘기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당되냐는 겁니다. 즉 전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뉴진스 5인의 주장대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게 입증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 증명대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뉴진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하이브 어도어가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받으라는 겁니다. 왜 안 하는 거죠? 법적 다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를 했죠. 결국은 이 안에서 다퉈야 되죠. 그들이 법적 다툼은 없어도 됩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뉴진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인 입장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 그러니까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즉 법적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기자회견상의 그 주장은 아예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조언을 드리냐면 분명히 뉴진스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뭐야 결국은 법적으로 다투고 있네? 그럼 뉴진스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대중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적 판단을 통해서 내가 맞다, 뉴진스가 맞다는 걸 입증하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당장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용이 된다. 그럼 인용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누구랑 계약하려고 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뉴진스란 이름만 못 쓸 뿐 그때부터는 다른 제3자와 계약해서 활동할 수 있고 그 3자가 민희진 전 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왜 안 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반대도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각이 되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것도 멤버들이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그 얘기는 뭐죠?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다. 라는 법적 판단이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 그리고 향후 활동하려던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정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몇몇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그리고 몇몇 뉴스를 보면은 변호사들도 의견이 갈리는데 몇몇 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질 것 같으니까 안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적으로 안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왜냐면은 뉴진스는 누누이 우리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맞다는 걸 법적 판단을 통해서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고요? 지금 양쪽의 싸움은 너무 첨예해요. 이제는 주장과 주장이 맞물려서 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라고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뉴진스가 이긴다? 어떻게 될까요? 범대중의 시선. 법적으로 이겨도 저도요. 지금 뉴진스를 비판하거나 지지하거나 이 사람들의 성향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는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안 바꿔요. 사법부를 욕하죠. 사법부가 잘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사법부가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들여다봤다라고 생각하는 범대중, 팬덤보다 반팬덤보다 훨씬 더 많은 범대중은 법적으로 그런 판단이 나왔잖아. 그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보도하는 저를 비롯해 기자들의 시선도 달라질 겁니다. 근거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양쪽이 싸우는 건데 법적으로 누가 맞다라고 판단을 내려준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한 가지, 만약 법적으로 치면 그때는 승복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걸 승복할 마음까지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민희진 전 대표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를 디스패치한 A사 회장에 대해, 그리고 뉴진스는 본인들이 맞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받기 위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